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중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14.9%로 고령사회 기준인 14%를 넘은 수치입니다. 노인들의 행복도가 높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세인생 김인우입니다. 우리는 수면을 통해서 몸의 피로를 풀고 또 몸을 회복하죠. 이 회복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봤더니 원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 상태를 되찾음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 과연 우리가 잠을 자면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고 있을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강의를 전해주실 이계호 박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네, 어서 오십시오. 저희 백세 인생의 첫걸음 해주셨거든요. 출연 소감이 어떠신가요? 백세 인생의 첫 번 출연에 초청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3년 전인가요? 제가 한번 CTS에서 녹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또 이 장소에 오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다시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박사님과 함께할 시간들이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첫 시간 강의 주제 뭘까요? 강의 주제는 기본이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그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을 했는데 의외로 기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문제나 어려움이 쉽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계호 박사님의 첫 번째 강의 청해 듣겠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이 기본이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강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말이죠.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뭐 감기 걸리면 콧물도 나고 증상이 나타나죠. 그죠? 그럼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즉각 치료를 하셔야 돼요. 왜? 더 악화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증상에는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치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가지고요. 전부 다 뭘 원하는지 아세요? 특효약과 비법을 원해요. 네. 특히 제가 또 강의를 하면요. 제가 자꾸 의사인 줄 알아요. 저는 과학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인데 저한테 자꾸 뭔가 특효약 비법을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물론 이제 그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치료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죠? 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살아가면서 꼭 지켜야 할 기본이 있다는 겁니다. 꼭 지켜야 될. 근데 그 기본을 바쁘다, 귀찮다, 성공해야 되겠다,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또는 요즘 우리 10대 아이들은 수능 점수 좋게 받아서 인류대학 들어가야 되겠다는 등등의 나름대로는 합리적인 이유를 내세워서 꼭 지켜야 될 기본을 소홀하기 시작합니다.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또는 오해하기도 시작합니다. 이게 오랜 시간을 반복하면서 축적되었다가 결국 증상이 나타난단 말이죠. 따라서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당연히 치료를 해야 되지만 원인에 대해서도 꼭 돌이켜보면서 내가 무시하고 소홀했던 또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기본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면서 그걸 고치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전공이 화학 중에서도 분석화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는 주로 이제 첨단 반도체, 신소재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다가 다음에는 환경시료를 분석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 한 20년 동안은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종류의 먹거리에 대한 연구를 가장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몸 있죠. 이 사람의 몸에서 단단한 살이나 뼈를 분석해 보게 되면요,
화학적으로 토양 성분하고 똑같아요. 우리 인체에 있는 액체의 성분을 분석해 보면요, 바닷물의 성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뭐예요? 흙으로 만든 흙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다 어디로 가죠?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람은 반드시 흙으로부터 영양 성분을 공급받아야지만 살도록 그렇게 된 존재예요. 흙 속에 인간한테 꼭 필요한 영양 성분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도 흙 한 그릇, 저녁에도 흙 한 그릇. 얼마나 참 맛없이 따분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지구상에 식물이 존재하는 거예요. 식물이 하는 역할은 매우 단순합니다. 뿌리를 땅 속에 내리고 뿌리를 통해서 흙 속에 있는 모든 영양 성분 중에서 인간한테 필요한 영양 성분을 다 빨아가지고 올려서 잎이나 열매나 줄기에다가 모아서 농축해서 우리한테 전달해주는 역할을 바로 식물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안 먹을까 싶어서 이제 단맛도 넣고 새콤한 맛도 넣고 빨간색도 넣고 눈에 잘 띄라고 먹어라 먹어라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모든 그런 채소나 모든 우리 과일에 맛있는 맛과 향 그리고 색깔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의 그 육체적이나 정신적인 건강에 관련되는 부분을 보게 되면요, 세 가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는 매일매일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음식, 먹거리. 두 번째는 생활 습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환경, 정신적인 환경, 내가 육체적으로 어떤 환경에 처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문제가 좌지우지 되는 거라는 거죠. 어떤 먹거리 한 가지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먹거리, 생활 습관, 그리고 환경.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한데 어울려서 모든 사람의 정신적인 부분과 육체적인 부분에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한 20, 30년 전에는 말이죠. 학문 중에 유전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유전학. 유전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에 의해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 좋은 유전자를 받고 태어났느냐, 뭐 나쁜 유전자를 받고 태어났느냐,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근데 요즘에 와서는 이 유전자 중에서, 유전학 중에서 보면요, 일란성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요즘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요, 이 사람한테 당뇨가 걸릴 유전자가 있다 없다, 또는 이 사람한테 유방암에 걸릴 유전자가 있다 없다를 사전에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에게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두 사람 다가 당뇨에 걸릴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60세가 되었을 때 형은 당뇨에 걸렸는데 동생은 당뇨에 걸리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당뇨에 걸릴 유전자를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형은 당뇨에 걸렸고 동생은 당뇨에 걸리지 않았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형이 60년간 살았던 그 사람의 삶, 먹거리, 동생이 살았던 그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두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부모님으로부터 나쁜 유전자를 받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나쁜 유전자가 발현이 될 수도 있고 그대로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유전학이 아니고 후성 유전학, 즉 그 사람의 삶에 의해서 그 사람의 유전자도 심지어는 바꿀 수 있다,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후성 유전학이에요. 그래서 이 유전자조차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뭐라고요? 첫째, 먹거리. 둘째, 생활 습관. 셋째, 환경.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은 먹거리에 대해서 한번 먼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먹거리. 자, 먹거리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먹거리가 왜 존재해요? 우리 인체에 필요한 영양성분을 공급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먹거리였어요. 근데 인간 역사상 이 먹거리 역사가 바뀐 게 불과 20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200년 전에는 농사 짓는 사람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고기 잡는 어부하고 서로 바꿔 먹는 물물교환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어느 한 지역에 오래 머물다 보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대량 생산. 대량 생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식품 산업이라는 이름으로 불과 우리 인류 역사상에 들어온 것이 대량 생산이 불과 20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식품이 우리에게 대량 생산이 시작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경제성 원리. 그렇죠? 최소의 투자에 최대의 이익을 남기는 소위 먹거리가 생명을 우리한테 영양분을 공급하는 수단이 아니라 뭘로 바뀌었어요? 돈을 버는 수단으로 먹거리가 바뀐 것이 불과 인류 역사상 200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년 전에 자연이 우리한테 좀 먹거리하고 지금 현재 먹거리는 매우 많은 부분이 바뀌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어요. 여러 가지 면이 바뀌어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제가 12년 전에 태초 먹거리라는 학교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올바른 먹거리에 대한 생산, 소비에 대한 운동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저도 태초 먹거리라는 이름으로 이 먹거리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지만 저도 원래 먹거리가 어떤지를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초에 어떤 먹거리인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200년 동안에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먹거리가 어떤 식으로 변화되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200년 동안에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먹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는 자료 조사를 해보면 다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최소한도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본을 무너뜨렸는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라든지 과학적 데이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이제 뭔가 처음으로 좀 원래대로 한번 돌아가 보자. 라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과 좋아하시죠? 사과 좋아하시죠? 얼마나 맛있어요. 그죠? 사과를 100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드셨을 때 사과 한 개를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요, 사과 속에 포함된 철분 같은 성분은요, 예전에 할아버지가 한 개 먹어서 섭취할 수 있는 철분을 지금 우리가 섭취를 하려면 40개를 먹어야 돼요. 40개. 그럼 100년 동안에 사과나무한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 번째, 사과가 자라고 있는 토양이 변했어요. 두 번째, 사과 농사 짓는 농민이나 사과에 대해서 연구하는 모든 과학자들은 지난 100년 동안에 사과의 품종을 개량할 때 오로지 단맛만 나오는 사과만 품종 개량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그 시청자 중에서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홍옥이라는 사과가 어떤 맛인지 아세요? 그렇죠? 모르시죠? 그렇죠. 이게 이제 제가 그래서 세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홍옥이라는 사과는 최소한 한 연세가 한 5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알 수 있는 사과인데요. 기가 막히게 맛있는 사과인데 새콤 달콤한 사과인 거예요. 새콤 달콤. 벌써 우리 한 분은 벌써 홍어 맛을 알아가지고 벌써 입안에 침이 벌써 돌았어. 그 과거의 맛. 너무 새콤 달콤하게 맛있는 한국 토종 사과예요. 그런데 신맛을 싫어하고 단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취향에 맞춰가지고 지금도 모든 홍옥나무의 묘목들은 다 패내버리고 단맛만 나는 홍로나 부사로만 품종이 다 바뀌고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그 새콤달콤한 그 조그마한 홍옥 하나 속에 포함되어 있는 말릭 애시드, 우리한테 인체에 유용한 성분은요, 지금 그 큰 부사보다는 10배나 20배나 더 많다는 거예요. 사과 하나만도 이렇게 지금 먹거리가 변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과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먹고 있는 모든 종류의 먹거리는 상업적으로 눈에 잘 보이도록 생산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금치 먹죠, 그죠? 상추 먹죠, 그죠? 자, 시금치, 상추를 사러 가게에 갔을 때, 마트에 갔을 때 가급적이면 색깔이 진녹색에 잎이 큰 걸 사면은 작은 돈 들이고 온 식구 먹을 수 있겠죠. 자, 푸른잎 채소를 상품성 있게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질소 비료를 많이 줘야 돼요. 질소 비료를 많이 주게 되면 그 속에 질산염이라는 형태로 들어가 있고요. 질산염이 너무 과다하게 되면 발암물질입니다. 그래서 너무 짙은 색깔의 채소도 그렇게
우리한테 영양 성분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키운 것이 아니고 뭐예요? 상업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키운 것이다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쌓이다 보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말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참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저는 어디 가나 대한민국만큼 이렇게 참 아름다운 나라,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 그죠? 밤에 아무리 다녀도 범죄 위험이 없고 말이죠. 너무 좋은 나라죠, 그죠? 근데 몇 가지 질병 통계를 보게 되면 저는 좀 가슴이 아파요. 현재 우리나라가 남녀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었습니다. 그렇죠? 요즘 저 주위에 환갑잔치 한 사람 보셨어요? 큰일 납니다. 60세에 환갑잔치 했으면 뭐 어딘 말이지 이게 젊은 사람들이 까보냐고. 60은 노인도 아니에요. 근데 왜 20, 30년 전에는 60대 환갑잔치를 했을까? 그때는 60까지 사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살아줘서 고맙다고 가족들이 잔치를 벌이는 거죠. 그죠? 돌잔치 왜 하는지 아세요? 그때는 아이들이 한 살 전에 워낙 많이 죽었어요. 워낙 많이 죽었기 때문에 한 살까지 살아줘서 고맙다고 돌잔치를 한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좀 아픈 역사라는 말이죠. 그런데 80세까지 사는데 현재 보건복지부의 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 80세까지 살 때 3명당 1명이 암에 걸리면서 80세 살아요. 그게 아니죠, 그죠? 건강하게 80살 살아야지 3명당 1명이 암에 걸려가지고 80살 살아서 뭐 하시겠어요? 현재 우리나라가 인구 10만 명당 45명의 대장암 환자가 있습니다. 10만 명당 45명. 전 세계 나라가 184개국이 있는데 184개국 중에서 약 몇 등쯤 할까요? 10만 명 중 45명, 대략 추측으로 5등. 5등이라고 얘기하신 분은 우리나라를 너무 무시한 것 같아요. 우리는요 1등 안 하면 안 합니다. 몇 년 전까지 1등 하다가요 작년에 2등이에요. 전 세계에서 대장암 환자가 가장 많은 나라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남자가 여자보다도 대장암 발병률이 2배가 더 높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현재 대한민국에 발을 붙이고 사는 대한민국의 남자는 전 세계에서 1등보다도 더 높은 2배의 특등을 할 정도의 대장암 환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남자들이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 이게 기본인데? 현재 우리나라에 인구 10만 명당 77명의 결핵 환자가 있어요. 결핵이 언제 걸려요? 면역력이 떨어질 때, 영양성분이 부족할 때, 못 먹었을 때 걸리는 가장 후진국형 병이에요. OECD 34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결핵 환자 제일 많기로 몇 등쯤 할까요? 이제는 아까 답을 알아가지고. 창피하지만 OECD 국가 중에서도 결핵 환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제가 더 가슴 아픈 통계는 그 77명의 결핵 환자 중에서 20대 결핵 환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연령 중에서. 현재 우리 20대가 말이죠. 허우대는 멀쩡하고 키도 크고 덩치는 좋지만 속은 거의 무너지고 있다. 육체적으로 무너지고 있고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세대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을 해서는 안 돼요. 왜? 지난 3, 40년 동안에 배고픔의 굶주림을 극복하려고 앞만 보고 달렸거든요. 앞만 보고 달렸기 때문에 우리가 다 과정은 다 무시를 했어요. 과정은 다 무시를 하고 기본을 소홀했던 오겠던 간에 결과만 좋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으로 우리가 대우를 해줬거든요. 이제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말이죠. 의외로 지금 현재 연세가 드신 분들 중에서 60대 이상에서 말이죠. 실패한 성공자가 매우 많습니다. 실패한 성공자가 뭐예요? 자기 사업이나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성공을 했는데 그 성공하기까지 너무 기본을 무시해서 살다 보니까 건강이 잃어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은 자기 사업이나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성공을 했는데 자기 인생은 철저하게 실패한 성공자가 지금 너무 많은데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10대, 20대가 실패한 성공자의 길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서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냥 방임을 하고 있는 부분들
저는 이게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게 이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죠? 지금까지는 양적 팽창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고생을 했다면 이제는 뭐예요? 질적 향상을 위해서 뭔가가 우리의 삶 자체를 한번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되는데 그게 어디서 그동안 우리가 무시하고 소홀하고 지키지 않았던 기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계속 2강, 3강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기본을 잃어버렸는지 어떤 기본을 빨리 회복해야 되는지 급한 것들, 우선순위가 좀 급한 것들 위주로 제가 계속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째 시간은 말이죠. 좀 우울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건 우울한 얘기가 아니고 뭐예요? 현재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또 다음 세대에다가 어떤 미래를 줄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 있게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둡고 무거운 주제였지만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다음 2강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또 방법이 있으니까 다 같이 기본 회복해서 다음 세대에다가 멋진 세상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기성세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첫 번째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오늘 첫 시간 강의 잘 들었습니다. 박사님, 그러면 저희가 삶 속에서 회복을 하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을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보통 이런 질문을 저한테 굉장히 많이 해요. 애매모호하게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자연스럽고 단순한 것이 가장 좋다. 이게 좋습니까? 나쁩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이게 얼마나 자연스러운 거냐? 인공적인 거냐? 그다음에 오기까지 얼마나 이게 단순한 거냐? 복잡한 거냐?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기본 회복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자연스럽고 단순한 것이 기본 회복에 가장 좋은 거예요. 그죠? 스스로 이제 질문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게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한다고요? 자연스러운 거냐? 인공적인 거냐? 또는 복잡한 거냐? 단순한 거냐?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고 단순한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계호 박사님과의 첫 시간 기본이 회복돼야 한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들어봤는데요. 얼마나 우리가 삶 속에서 기본이 무너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경각심을 갖게 하는 강의를 전해주셨습니다. 박사님, 다음 시간에는 어떤 주제 준비하고 계신가요? 결국 이제 기본 회복하려면 우리가 삶에서 뭔가를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흔하면서 가장 값싸다고 알고 있는 물. 이 물이 기본 회복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물에 대해서 물이 왜 이게 기본 회복에 꼭 필요한 시작인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에 대한 어떤 귀한 강의를 들려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백세인생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한 백세인생을 위하여!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